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정말 10만 전자의 시대가 올까요? 시장에서 온통 삼성전자의 오늘 잠정 실적 발표에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잠시 후면 아마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 시장에 뭔가 변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적 발표가 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주가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일단은 8조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여의도 쪽에서는 뭐 9조 원대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숫자 저희가 시장 한 방송 중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담인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때 봤듯이 우리가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면 거기에 부합해도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연일 이어졌던 만큼 오늘은 또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와 함께 유럽 증시도 날아올랐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의 기대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증시의 방향타가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우리가 시장을 끌고 가야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지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실적 시즌의 폼은 삼성전자가 열고 이제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나오겠죠. 이런 상황에서 좋은 실적과 수출이 동반되는 그런 업종들 보겠습니다. 화장품주와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 한번 선별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와 함께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최근 눌림목 구간을 마련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가져갈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K뷰티, K플랫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K기술력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예측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수첩 말말말에서는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의 총수들이 한 말 통해서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9월이면 인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훈풍을 함께 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도 연고점을 경신해준 데 이어서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과 대만이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 훈풍에 힘입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수 전반적으로 온풍이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도 버블 경제 당시에 보여줬던 고점을 돌파해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 장세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가파라지면서 고점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또 다른 주가 지수로 도쿄 증권거래소 제1부에 상장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가총액 가중지수 토픽스 지수 역시 이날 0.9%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에 나서기도 했고요. 이 니케이 지수와 토픽스 지수 올해 들어서 각각 22%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S&P 지수가 16%,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1% 올랐기 때문에 뉴욕 증시보다도 일본의 주요 지수가 훨씬 더 강했다라는 부분 올해 들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일본뿐만 아니라 TSMC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대만의 자취현 지수도 전장 대비해서 1.5% 오름세를 보이면서 신고점 경신에 들어갔는데요. 그 전날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4% 넘게 강세를 보인 가운데 대만 증시에서는 TSMC 주가가 2.66%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대만 지수에도 긍정적인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대만과 일본 역대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증시의 또 분위기는 어떨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표정을 지어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불거졌던 이슈였죠.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와 관련돼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고 47.6%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장 4개월 정도 이어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유럽은 반보조금 조사에 따라서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정부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전기차가 헐값에 유럽 시장에 판매되면서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부과하고 있던 10% 관세에 이 세율을 제조업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결정을 해서 관세율을 최고 47.6%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이번 관세는 잠정 조치이기 때문에 우선 11월까지 4개월 동안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이 기간 동안 유럽연합은 중국 정부와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고 또 유럽 27개국 같은 경우는 투표를 통해서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유럽 안에서의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될지가 이 유럽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더 부각될 수 있을지, 부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개월 동안 진행되는 중국발 추가적인 관세, 국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또 테슬라 개별적인 소식 어제 이어서 오늘 새벽까지 여러 가지가 전해졌는데요. 먼저 중국 쪽의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지방정부의 조달 목록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순수 외국산 브랜드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일단 중국 장수성 정부가 지난달 초에 발표했던 56종의 신재생 에너지 조달 목록을 확인을 해보면 테슬라 모델 Y가 해당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 정부기관이나 또 군사기지 등에서 금지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테슬라가 중국 관용차로 채택될 수 있는 길이 생긴 이유는 지난 4월에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데이터 안전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중국을 앞서 방문했을 때 중국 제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면담한 것이 이번 결정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미중 갈등에도 중국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죠. 상하이에도 기가팩토리를 만들어서 중국 안에서의 생산량을 계속적으로 올려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중국 안에서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능 허가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간밤 미 증시는 휴장을 했고요. 유럽 증시는 일제 상승했는데 어떠한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프랑스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정권보다 반대쪽에 있는 정권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 이제 유로화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캐나다나 아니면은 스위스 금리 인하한 이제 국가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또 점차적으로 하고 좀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통화의 이제 방향성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녁에 있을 고용 동향 보고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봐야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측면이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미국 어제 이제 파월 발언도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충분히 저는 시사를 했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초에 이제 FOMC가 열리겠지만은 오늘 저녁 실업률도 나오고 이제 결국에는 한 15일쯤 CPI까지 나왔을 때 감안을 하면은 조금 오늘 저녁이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밤에 고용 둔화를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국내 증시의 모든 눈은 삼성전자 실적에 쏠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뭐 한 9시 이전에 한 몇십 분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8.5조에서 9조까지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워낙 이제 주가도 많이 올라왔던 측면에서 이번 2분기 실적 아마 충분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재고 한입에 대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마사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컨센보다 훨씬 높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충분히 장비주들 관련해서도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던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결국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고 7월 30일쯤에 만약에 향후에 컨퍼런스 콜이 이제 실시하게 되었을 때 이런 HBM이나 레거시, 파운드리 쪽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 1.2조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의 한 달간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다는 감안을 했을 때 삼성전자양의 밸류체인 단이 오늘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후에도 이제 LG전자가 실제 발표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선 만큼 그리고 시장 자체도 결국에는 화장품이나 아니면 조선이나 미용기기 등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호주에 있는 좀 섹터들 간의 좀 수급적인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향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 장세가 펼쳐지는 만큼 섹터별 차별화 장세도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을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라는 코멘트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저희가 포착해야 할 이슈 그리고 여기에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 레이더는 이데일리온의 주식 와이프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앞서서 계속 들으셨겠지만 삼성전자 네. 잠정 실적이 아마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때도 주식 와이프 파트너님이 좀 한번 코멘트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 와이프 파트너가 오늘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금액이 6조 6,500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습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는 프로젝트 K뷰티 고빅을 도입하는데요. 우리나라 뷰티 브랜드의 온라인 수출 역량을 키우고요. 세계 시장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화장품 관련 기업들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랐던 만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로 포착한 이슈는 바로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K뷰티 계속해서 수출도 잘 되고 있고 해외 쪽에서 반응도 좋고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움직이는 이런 선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화장품과 관련된 좋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네. 화장품 섹터가 조정을 좀 겪었거든요. 네, 좀 쳤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코멘트를 같이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서 네. 이번 이슈를 좀 선정을 해왔고요. 화장품 섹터가 지금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 미국향 지금 수출 관련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키워드가 수출 쪽으로는 거의 이제 미국으로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드 쪽도 마찬가지지만 화장품 쪽도 지금 이제 미국향 관련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지금 들어와주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 화장품 쪽이 2015년 한한령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중국주였죠, 그때는. 네, 그래서 거의 한 7, 8년 정도 낙폭과대 구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를 이제 공략함에 있어서도
이 중국과의 관계가 원체 중요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중국과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언급이 나오거나 내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들썩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가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하단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흐름은 딱 코로나 팬데믹 시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된 것 네네. 같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이제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었습니다. 언택트 시대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가수들이 빌보드에 하나둘씩 진입하기도 했었는데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이제 가수들이 BTS나 그쵸. 블랙핑크라고 네네.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나 이런 해외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또 많이 이름을 알리게 됐죠. 그쵸. 특히 오징어 네네. 게임이나 네. 뭐 이런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제 한류, K-웨이브에 대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발판이 되어줬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쪽에서 이제 수출이 팡팡 터지기 시작한 시점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지금 화장품 섹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금 미국 내 우리나라 진출되어 있는 화장품 지금 점유율 자체가 얼마 정도밖에 안 되냐면 1, 2%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그러게요.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유율을 더 확대하면 확대해 나갈수록 그에 대한 사실 수출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점이 단순하게 그냥 미국향 수출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먹거리 싸움, 덩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금액 제가 수출 데이터 같은 거 보니까 네. 금액적으로는 이제 미국 쪽 수출도 거의 중국 쪽의 수출 금액과 비슷해졌다라고 저는 맞습니다. 봤는데 그러면 전체 화장품 시장 파이가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큰 거네요. 그렇죠.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크냐면 네. 화장품 쪽은 가장 이제 선호도가 더 높고 수출 파이가 큰 나라가 프랑스와 미국이라고 네, 볼 그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일본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시장 지금 앞질렀고요. 프랑스까지 지금 거의 다 따라잡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의 그 인지도도 굉장히 많이 좀 커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사실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동남아 쪽에서도 뭐 이미 우리나라 네, 화장품들도 그쵸. 많이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중동까지도 지금 계속 진출이 네.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인기를 저도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요즘에 숏폼이 굉장히 좀 인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이제 플랫폼들 영상들 보면 뷰티 관련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중동 여성이 한국 화장품으로 화장을 메이크업을 했을 때 네. 어떤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극과 극으로 비포 애프터가 보이나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갈리게 되니까 거기서 또 이제 중동 쪽에서 많이 또 인기를 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뭐 중동 이제 화장하면은 굉장히 좀 진하고 색조가 좀 강하고 이런 느낌인데 한국 화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많이 인기를 끄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사실 화장품 기업들이 또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이제 ODM 쪽에 있다고 보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 쪽 주가 올라간 기업들 보면은 거진 다 지금 ODM 쪽 그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OEM이랑 ODM 아직 좀 구분이 잘 안 된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나 화장품 만들어줘 했을 때 생산만 해주면은 이제 OEM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품질을 뭐 컨셉을 좀 잡아서 한방 화장품을 만들어줘. 브랜딩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내지는 조금 더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줘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생산자가 연구 개발까지 다 한다면 이제 ODM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과거 이제 로드샵 이제 브랜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을 때 엄청 좀 출혈 경쟁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쪽에서도 그 통합해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수주를 맡겨서 만들어주면 브랜딩만 해서 그거를 이제 출시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편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 ODM 업체들도 이런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네. 그런 기술력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요즘 이제 시대에서 MZ들은
원료가 좀 더 좋아야 되고 네, 가성비가 있는 네. 그런 이제 제품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ODM 쪽 기업들이 올라갈 네.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ODM 쪽에 어쨌든 네. 뭐 주가도 그렇게 그냥 반응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딱 봤을 때 ODM 쪽이 핫하다는 거, 실적이 받쳐준다는 거는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 흐름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 계속 상승세 타다가 최근에 좀 쉬고 있거든요. 주가 흐름 체크하면서 앞으로 또 어떤 종목 골라볼지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5월 경상수지는 다시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출이 역시나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의 효자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겠죠. 화장품 관련 기업들 상반기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던 만큼 그 부담감 속에 차익 매도 물량이 다소 출회되는 종목도 있는데요. 다만 어제 삐아 같은 경우에는 8%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립 제품이 잘 팔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전일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요. ODM 관련 기업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 증권가에서 토픽으로 선정하는 종목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일에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데 성공했고요. APR 같은 경우에도 0.1%가량의 상승분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국민연금이 보유 비중을 급격하게 늘린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리콘투가 상반기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을 앞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죠. 500%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줬었는데 강한 상승으로 인한 지금 피로감으로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2.8%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어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7월 들어서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어쨌든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대형주들은 역시 탄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ODM,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계속 추세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저희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으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두 군데 다 일단은 다요? 내 관심을 네. 가져도 괜찮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ODM 쪽이 강세이기도 하지만 네. 그 대형 그 화장품 기업들 있잖아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그래서 원래 K뷰티가 안 좋다 하면은 대형 이런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질 때 화장품 섹터가 안 좋다 이런 그쵸. 이제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 워낙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해외 쪽 다른 쪽 채널들도 지금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출까지도 기대가 돼서 ODM 쪽과 이런 이제 대형 화장품 기업까지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맥스부터 같이 코스맥스. 함께 좀 봐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화장품 쪽 관련해서는 방송 통해서도 많이 강의도 도와드리고 반도체만큼이나 제가 화장품 쪽을 많이 또 4월 달부터 계속 언급을 네. 도와드렸기 때문에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좀 줄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장품 쪽에 그럼 조정해서 하락으로 가는 것인가 이 지점이 좀 가장 네, 그쵸.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삐아 같은 경우 우리 앵커님이 브리핑 해준 것처럼 다시금 반등세가 또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정 줄 때 이렇게 또 다시 강하게 가는 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 아직 살아있어. 시장에서 아직 관심도 받고 있어.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이 좀 이제 우려사항이라든지 내지는 주가가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네. 부분을 봐야 되는데 뭐가 아직까지 있죠?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근데 다만 저는 코스맥스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ODM 쪽에서는 1위 상장사예요. 네네네. 글로벌 1위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인데 코스맥스 쪽에서 사실 지금 매출이 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 그 중국 법인이거든요. 그쵸. 상하이 법인이에요. 네. 근데 이 코스맥스가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좀 얘기가 좀 나왔었던 얘기가 중국 법인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왜 안 좋냐, 상장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과거에 그 LG화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이렇게 물적 분할해서 네, 상장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치가 분산이 돼요. 그쵸. 네, 그러면 더블 카운팅을 받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대장격으로 가는 종목군에서 사실 제일 잘 나갈 때 그렇게 이제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상장을 한다든지. 그쵸. 그런 이슈가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시금 시장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행히 뭐 아직까지는 뭐 6월 이제 수출 상장도 그 수출 지표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정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하반기까지도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이 있고 시장에서도 여전히 지금 순환매 장세이다 보니까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코스메스 주가 움직임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평선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럼 지금 그래서-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코스맥스를 좀 대장을 잡고 네. 싶다 하신다면은 저는 이미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손절가만 잘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 61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16만 원대 정도 잡으시면 마이너스 한 10% 내외 정도 선에서 손절가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구간은 이미 지금 6월 달 구간에서 한번 정고점 구간대 넘어서려고 네네. 하는 시도가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구간대를 목표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만 원 정고점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코스맥스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 쪽의 상장 이야기는 약간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네. 요거는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 코스맥스 맞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뭐 대형주도 하나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거 보세요? 네, 역시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좀 집어드리고 싶은데요. 아모레퍼시픽이 그 중국에 대한 짝사랑이 너무나 골이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올해부터는 그것 때문에도 흥했죠. 네. 사실 아무리 퍼시픽이.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영광에 계속 기댔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시선을 좀 돌리기 시작한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코살엑스라는 이제 기업을 화장품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 기업이 북미 쪽 매출이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 2천억대 정도 가량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중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적자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계속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쪽에서. 그래서 그 아리따움이라든지 뭐 네. 페이스샵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중국 쪽에 많이 진출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로드샵들을 싹 다 정리를 정리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의 적자분을 미국향 쪽의 매출로 인해서 계속 좀 상쇄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이 코스알엑스의 매출이 이제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게 2분기부터거든요. 2분기부터고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7월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면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저도 같고요. 어제 뭐 이거 뭐 사담이지만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도 지금 뭐라고 해야 돼? 허리띠 졸라매기 그런 것들의 분위기가 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먼저 사실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비용 감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인력 조정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분산은 해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보자면 네. 이제 미국 쪽에도 진출을 했으니까 아마존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느냐라고 보니까 화장품 부분에서 품목 이제 톱 100 랭킹에 또 들어서 굉장히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스알엑스 제품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신다면 미국 향수의 아모레퍼시픽도 받을 수 있다. 이제 네. 과거의 중국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이제 미국 향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근데 이게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화장품 기업들도 일주일 새 조정이 강했던 것뿐이지 네. 아모레퍼시픽은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근데 나폭이 먼저 좀 더 큰 것 네, 같아서. 선제적으로 나왔을 수 네. 있어요. 그래서 근래 2, 3개월 정도 올라갔었던 주가 상승분이 강하다 보니까 되돌림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온 수준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공략한다 하신다면은 현 시점이 지금 14만 8천 원 네. 구간대인데 손절가 짧게 13만 5천 원 구간대 잡아가시고 목표 구간은 20만 원 살짝 못 미치는 구간대까지 일단 올라오는지 흐름 보면서 정고점 돌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9만 원 선으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 하나, ODM 쪽에 하나, 이렇게 코스맥스랑 아모레 퍼시픽 받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계속 좋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흐름 이런 거 타면서 저희가 수익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주식와이프 파트너와 이야기해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던 국내 건기식 시장이 이제는 성숙기를 지나서 정체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판로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데요. 글로벌 건기식 시장 규모는 매년 6.5%씩 성장해서 2031년 5,260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 건기식에 대한 열풍 세계로 이어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이제 8시 31분, 32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뭐 조만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업종 섹터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즘 뭐 건강기능식품 안 드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파트너님도 드시죠? 저는 근데 많이 사두기는 하는데 챙겨서 안 네, 드시는구나. 이게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그런 네. 느낌 때문에 자꾸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건기식 회사들한테는 좋은 거죠. 어쨌든 사시니까.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이슈들도 많아요. 국내에서도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는 파이가 시장에 한계가 있으니까 네. 인구적인 게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화장품이나 음식료처럼 해외 쪽에 수출이 잘 돼야 이런 종목들이 갈 거 아닙니까? 괜찮은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내수 시장이 약간 좀 부진을 겪고 있긴 하지만 과거 이제 건강식품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 네, 특히 이제 50대, 60대 층부터 시작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확 증가하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내년 이제 내후년부터 우리나라 이제 사회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지금 이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저희 세대에서 한 이제 15년, 20년 정도 되면은 완전 이제 국민 평균 연령치가 올라가게 돼서 60대 세대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시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어르신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요즘 MZ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저도 MZ는 아니지만 먹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했을 때 과거의 인식은 홍삼, 비타민 이쪽으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품목이 워낙 다양해졌어요. 콜라겐이라든지 있고, 뭐 루테인이라든지 있고, 그죠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다 또 제형도 굉장히 다양하게 맞아요. 나옵니다. 마시는 뭐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알약형도 있고요, 젤리형도 있고. 젤리형도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성장세를 보면은 굉장히 또 가파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2015년도까지만 해도 건강기능 시장 자체가 작았습니다. 네네. 2조 가량의 시장이었는데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거의 7조 원대까지 육박한다고 보니까 지금 거의 뭐 몇 년 만에 3배 이상 정도의 시장 성장세가 나타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2015년도에는 네네. 사실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었던 기업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내추럴 엔도텍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3년도에 상장해서 15년도에 주가 상승세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때 뭐 백소궁 사태라고 해서 여성 갱년기에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해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람들 인식이 한 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뒤집히기가 어려워요. 그 대왕 카스테라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기능식품이 그렇게 한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오히려 그게 용수철 효과처럼 한번 물렸다가 강하게 이제 갈 수 있었던 게 그 이후에 3년간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연평균 한 8%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제 집에 있는 시간 늘게 되면서 건강으로 잘 챙기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쵸. 먹는 거라도 잘 챙기자라는 또 인식도 많이 커져서 그때 성장세가 9%대 그리고 지금부터 성장세가 10%대까지 계속 늘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세를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지금은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이 좀 다변화됐고 이너뷰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생활바이오에 대한 부분들도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구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인구 1위 국가가 어디죠? 중국?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가 인도가 역전했죠. 지금 몇 천만 명 더 앞서게 네. 됐어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고령화 사회가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까지도 우리가 노려본다면 굉장히 큰 시장을 안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 미국과 중국까지 잡는다면 충분히 지금 우리 국내 시장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뭐 K가 붙으면 최근에 다 잘 나가잖아요. K 뷰티, K 뭐 음식료, K 엔터 잘 나가는데 과연 K 건기식까지 해외 쪽에서 수출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자, 그럼 최근에 어쨌든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거래량도 좀 들어오고 최근에 추이 확인해 보면서 또 어떤 종목 고를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건기식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정관장이 연매출 9조에 달하는 미국의 프리미엄 마켓 체인 기업 스피라우트와 계약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기식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건기식 관련 기업들도 ODM 기업들이 많이 좀 거론이 되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코스맥스, MBT, 콜마, B&H 그리고 노바렉스가 있겠습니다.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해외 시장의 점유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2020년 매출에선 1%에 불과했던 해외 시장의 비중이 이제는 30%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에 걸맞춰서 10,000원대도 돌파하는 주가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건기식 시장 같은 경우 ODM 기업들도 주목을 받지만 최근에는 제약사들이 관련 기술력을 갖고 건강기능식품에 진출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도 특징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1%가량 하락을 했지만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주력으로 내놓으면서 베트남 시장에 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말에 BL 헬스케어를 인수하면서 건식 사업으로의 확장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반짝 반등했던 건강기능식품 관련주 이번 주 들어서는 소폭의 하락 추세가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건기식 관련 기업들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특별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외면받기 쉽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을 잘 갖추고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문가님은 어떠한 종목을 선별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에 한번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거래량도 좀 실렸고요. 이러면서 주가 올라왔는데 다시 또 좀 흘러내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 골라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앞서서 고은별 앵커가 정리해줬지만 이 제약사들이 또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네. 제약사들이 있고 아니면은 화장품이나 이런 뷰티 쪽에서도 또 사업을 확장하면서 건기식을 만드는 쪽들이 있어요. 어느 쪽을 저희가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화장품 쪽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화장품 기업 내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좋습니다. 봤어요. 이어서. 거기에다가 그쪽 기업들이 지금 ODM 개발자 생산 연구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곳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 보면은 K 김밥, K 떡볶이 이런 그쵸.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각각 식품 군들 하나하나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쵸. 그런 김 양상을 때문에 올라가는 거 저도 진짜 보이고 놀랐습니다.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 또 식품이잖아요. 네네. 식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러니까요. 충분히 뭐 주식시장에서 지금 거의 넓게 보면 음식료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지금 또 거래량도 들어오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 뭐 푸드 쪽도 지금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조정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콜마 B&H라고 콜마 해서 B&H? 한국 네. 콜마 쪽에서 이제 또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 네. 건강기능식품 기업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애텀이라는 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가지고 그쵸. 있습니다. 네. 되게 유명한 또 브랜드거든요. 저희 방문 판매 기업이죠. 어머님들 세대에서는. 그래서 방문 판매 쪽으로 이제 브랜드 성장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홈쇼핑 쪽으로 그다음에 또 진출했고 지금 이제 온라인이나 헬스앤뷰티 쪽 채널에도 지금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경로는 더 다양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해모힘이라는 이제 제품이 굉장히 또 크게 인기를 또 끌고 있는 데다가 네. 지금 수출도 지금 계속 다변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국 시장 또 러시아 이쪽에 대한 해외 매출 채널도 지금 구축하고 있고 또 계속 이제 수출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외형 성장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해외 쪽으로 매출 채널을 또 뚫고
있다 보니까 잠깐 좀 주춤했습니다. 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있어서 다시 수출이 흑자 전환되거나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세가 나왔을 때 모멘텀으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지점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콜마 그러면은 콜마 B&H를 B&H 어쨌든 가져왔고요. 저희가 계속 건기식은 지금 수출로 활로 모색해야 된다 계속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콜마 B&H는 해외 쪽에 매출이나 요 비중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서 지금 한 20-30%대 정도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 쇼핑 데이가 또 많이 있잖아요. 네네. 6.18 쇼핑 데이 같은 데서도 지금 건강기능식품 쪽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매년 또 쇼핑 데이는 계속 돌아오니까요. 그럼 그에 대한 또 매출 파이도 계속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팔로 확대만 조금 더 일어나게 되면은 네. 퍼포먼스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콜마 B&H랑 또 다음 이제 기업들도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가격 전략 같은 경우만 조금 체크를 네, 해드리자면 현 시점에서 지금 17,000원대 종가 마감이 되어 있는데 16,000원 구간대 단기 손절 구간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최근 19,972만 원 부근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여기 다시 쌍봉 구간대 만들면서 상승세 나오는지 흐름 보시면 돼서 19,000원 구간대 단기 목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에 올라갔던 지난주에 좀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콜마 B&H 어쨌든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 좀 흘러내렸기 때문에 빠질 때는 거래량도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좀가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할 한번 여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네, 뭐 볼까요? 코스맥스 MBT 코스맥스 봐드릴까 MBT. 하는데요. 코스맥스 MBT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한 19% 정도 오. 증가했습니다. 이 기업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좀 진심이라고 볼 그쵸. 수가 있을 것 코스맥스가 같은데요. 중국 쪽에 또 진심이니까요. 네. 호주 법인이 있어요. 근데 호주 법인을 통해서 어떻게 파냐? 중국 쪽에 팝니다. 아, 근데 이게 오히려 저는 판매 전략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가요? 그쪽으로 하면 더 뭔가 단가가 싸지나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한 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자국에서 만든 화장품, 네. 자국에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당연히 선호하지 않겠어요? 못 믿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민들도? 네. 아, 한국에서 만들었다. 지금 아직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제품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제품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따진다면은 어느 국가에서 생산했냐, 청정 국가, 그러니까 그 호주의 소가 유명한 것처럼 네. 예, 그 호주 청정 국가에서 만들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와닿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호주나 이제 미국, 유럽 쪽에서 만든 기능식품들이 중국 쪽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법인을 통해서 그 호주 법인을 통해서 지금 중국 쪽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재밌네요. 네, 있는 네.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스 기사 찾아보면 되게 네.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락 그 편대를 잘 구축을 해놨더라고요. 네. 한국과 호주, 미국 생산. 근데 결국에는 판매가 네, 중국 중국에서 쪽으로 된다. 네,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인구가 또 굉장히 많은 국가를 잘 공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코스맥스 MBT가 작년까지는 그 주가가 우상향 추세로 가다가 올 2월 달부터 좀 주가 조정을 좀 과도하게 네네. 많이 빠졌어요. 받은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또 다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건강기능식품 노바렉스나 이런 쪽도 지금 계속 거래량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같이 지금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행보 구간대 박스권 구간 만들어 나가고 있어서 박스권 상단 구간대만 다시금 돌파해준다면은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 여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 손절 구간, 이전 전저점 구간대 3,600원 구간대로 잡아가시면 되고 네.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상단 구간 이제 돌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00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추가 상승 시세 나오는지 흐름 보면서 상방 추세 계속해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어쨌든 이제 K-뷰티와 K 음식 이런 것들의 뒤를 이어서 K-건기식까지 한번 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주가는 굉장히 오랫동안 또 낙폭이 크게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의 턴이 올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좋은 종목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식 와이프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쉽지만 지금 나왔네요. 하지만 아쉽지만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탑 송민서입니다. 벌써 한 주의 마무리 이제 금요일장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금요일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죠. 뭐 조금 전에 속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나 즉 그 국내 수요가 되고 있는 이런 반도체 섹터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이 실적 발표도 중요하겠지만은 앞으로의 그 상승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많이 생각해 볼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 동향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최근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최근 이제 랜드 프레시나 그런 가격적인 상승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HBM3의 납품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물론 실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앞으로의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초점을 다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전담 개발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고, 올해 초에 아무래도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전담 TF를 만들면서 여기에 좀 더 인재들을 좀 강화하는 시점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생산 설비나 이런 공정 개발을 담당하는 최고 기술 책임자죠. 그런 기술팀을 다시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 기술 연구소 자체에서도 이렇게 핵심 장비를 개발하고 이제 평가하는 인력들도 반도체 연구소나 제조 기술 담당 등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특히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SK 하이닉스도 동반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은 전일장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상당히 많은 외국인 매수세와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가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근데 반면 주가는 한 3% 정도 상승을 좀 이끌어 나갔어요. 근데 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디커플링 효과가 나오면서 좀 떨어지는 효과가 나왔죠. 그런 효과들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HBM에 대한 엔비디아의 납품을 계속 수주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삼성전자까지 엔비디아의 지금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어제 보도가 나왔지만 삼성전자에서는 그를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을 좀 이끌었다가 약간 눌렸다가 다시 한번 그래도 종가 마감으로는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독보적으로 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던 그런 HBM을 삼성전자도 이제 납품을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아무래도 수출적인 비중이나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그러한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대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효과들은요 지금 나타난 효과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초부터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즉 반도체 섹터들이 상승력을 쭉 하고 상승을 이어갈 때 하이닉스는 정고점 돌파를 계속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반면 삼성전자는 눌렸죠. 그러한 이유처럼 지금은 이게 반대적인 효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방향보다는 중장기적인 방면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증시에서 또 이제 중요한 이제 관련주들이 몇 테마성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K 뷰티나 그리고 저희 K 식품들도 지금 최근 많이 좀 눌렸습니다. 많이 눌렸지만 사실 이러한 흐름들은 지금 해외에서도 아직까지도 지금 K식품이나 K컬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K뷰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나 그리고 한국 화장품 스킨스킨, 폴마 홀딩스 등 한번 앞전에 거래량이 분출하고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 주의 마무리다 보니까는 앞전에 최근 이번 주째 강세를 보였던 이 비만 치료제 테마성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언제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탑 송민석이었습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오늘 장 출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 온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일단은 매출은 74조가 기록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시장의 컨센을 조금 상회하면 73조 원대 예상했었는데 이것을 상회하면서 74조 원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자,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컨센이 8조 원대 그러면서 계속 좀 눈높이를 높여가면서 8조 3천억 원대까지 이야기 나왔고 시장에서는 잘만 되면 9조 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10조 4천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2분기에 잠정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대가 나온 것으로 공시가 올라왔고 전년 동기 대비하면 무려 1,400%가 넘게 증가한 수치고요. 전분기 대비했을 때도 57%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번 1분기 때 6조 6천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걸 훨씬 더 2배 이상 뛰어넘는 10조 4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 뜨거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 많은 이 매수세가 몰렸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과연 오늘은 그럼 또 어떻게 삼성전자가 반응할지가 가장 오늘 중요한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켓 스탠바이 장 출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리섭 소장,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여러 가지 봐야 할 것들이 있지만 삼성전자 실적도 봐야 되겠고요. 어떤 개장전 탑3에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할지 박수범 대표님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저는 탑3 중에서 첫 번째로 유리기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PCB 기판을 쓰고 있잖아요. PCB 기판보다 상당히 좀 장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은 SKC도 마찬가지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LG이노텍도 마찬가지고 인텔도 마찬가지죠. 다들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미세 회로를 직접 이제 새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열 전도에서도 상당히 좋고 또 그리고 FPCB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휘어짐이나 이런 현상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적화가 좀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화학적으로도 화학물질이 노출되더라도 크게 변형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유리기판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텐데 지금 가장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회사가 이제 SKC의 자회사의 SK 앱솔릭스입니다. 이 앱솔릭스에서 지금 현재 시제품은 올해 상반기에 나왔었죠. 나왔고 지금 파일럿 라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파일럿 라인을 돌린다는 거는 수율을 잡겠다는 거죠. 수율을 잡겠다는 거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SKC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거기에다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제품을 이번 하반기 9월 달 정도에 좀 나와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파일럿 라인 깔고 그리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LG노텍도 유리기판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정확한 로드맵은 발표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LG이노텍도 일단 유리기판에 대한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직접 생산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026년, 2027년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FPGA입니다. FPGA에 대한 수요가 이제 앞으로 좀 증가하지 않겠냐. FPGA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PCB와 유리기판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기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FPGA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 번째로 이제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 조정도 좀 많이 받았죠.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든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해 볼 수 있는 기술적 위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기판 관련 이야기 두 가지 언급해 주셨고 미용 의료기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예, 지금 두더지 게임으로 따지면 두더지는 많이 올라와서 좋은데
너무 여러 군데서 빨리빨리 나왔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미용 의료기기에서 침습 미용 의료기기로 옮겨갔어요. 어저께 대웅, 메디톡스, 휴젤 여기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처음에 K뷰티 중소형 화장품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 비침습 의료기기,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비올 이런 애로 갔다가 이제는 어제 찌르는 대웅제약의 지주에서 대웅, 메디톡스, 휴젤까지 갔습니다. 자, 이런 순환매 흐름들 미리 예측하지 않으면은 특징주로 발현이 됐을 때 이미 10% 떠서 갭상승할 때 쥐면은 다시 7, 8%로 내려가서 사자마자 2, 3%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기술 수출주랑 신약 개발주가 쌍끌이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신약 개발주는 당연히 HLB가 되겠고 플랫폼 기술 수출주에서는 알테오젠으로 시작해서 리가켄바이오, 펩트론까지 갔다가 ABL 바이오까지 4번 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급등했죠. 그다음에 또 이제 1번 타자로 갈지 2, 3번 타자로 바로 갈지 이거를 미리 예측하는 게 싸움입니다. HLB도 마찬가지죠. 지금 항서제약에 그 공장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리보세라닌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항서제약의 대응에 따라서 2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그게 갈리기 때문에 그런 이 기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오를지 그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증권주 강세. 이것도 말씀드렸죠. 은행 지주에서 시작한 게 보험사로 갔고 그다음에 증권주의 흐름을 예측해서 키움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어떤 거든 좋다고 했는데 증권주가 또 급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증권주가 더 갈지 은행 지주사 보험사로 다시 갈지 이것도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더지 게임에서 두더지가 많이 나와서 잡을 건 많은데 너무 쏙쏙쏙쏙 빨리 따라가기 때문에 망치질을 빨리 하셔야 되는 그리고 예측해서 구멍에서 미리 두더지 머리가 나올 때 기다려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전 탑3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10조 원대, 10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일단은 10조 원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기록한 것이 2년 8개월 만의 일이고요. 어제 또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죠. 4% 넘게, 하루에 3% 넘게 주가 상승한 게 거의 40거래일 만이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받고 어떻게 출발 시작하게 될지 더 자세하게 동시효과 상황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7월 5일 금요일 국내 증시 이제 출발이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모두 다 지금 상승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코스피 200의 상승률이 더 높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2,835포인트 선, 코스닥도 840선을 시원하게 넘어서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10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실적인데요. 삼성전자 1% 넘는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85,500원 선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면 어제여서 오늘도 상대적으로 많이 빠집니다. 2%가량의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면서 23만 원을 이탈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0.1%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저 PBR 관련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눈높이를 꾸준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0.1%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6% 오름세 출발로 지금 집계가 되면서 5위권 중에서는 SK하이닉스만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도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특히나 어제에서 오늘도 저 PBR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KB금융이 전일 52주 신고가 돌파했었죠. 오늘도 2% 이상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0.1%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테슬라의 모델 Y가 중국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 크게 반응은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같은 경우는 그룹주들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 흐름 괜찮습니다. HLB 역시나 2.6%가량 상승 출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지속적으로 3거래일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 리노공업 같은 경우 1% 이상의 상승 출발 예상되지만 HPSB 같은 경우 0.9%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7월 5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휴일로 휴장을 했고요. 미국의 방향타 없이 오늘 우리 시장의 모멘텀만으로 출발을 하는 상황인데 결국에 오늘 중요한 모멘텀, 키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2년 8개월 만에 분기 단위로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다시 달성을 했습니다. 복귀하면서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급등세를 나타냈고 오늘도 삼성전자가 1.4%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85,800원까지 오늘 상승폭을 높이면서 출발을 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0.87%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코스피는 2,836포인트 선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0.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입니다. 0.3%대 상승세 기록하면서 843포인트 선에서 오늘 시장을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출발 상황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볼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월 5일 국내 증시 오늘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오름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4%가량 상승하면서 2,837선, 그리고 코스닥도 0.3%가량 오르면서 84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경상수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실적 역시나 오늘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과 훈풍이 장 마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우선 출발 상황부터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예측한 건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 4조에서 5조가량의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시장 예상치를 2조가량 웃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했기 때문에 DS 부분의 추정치가 어떻게 조정될지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5%가량의 강세로 지금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상승폭 점점 더 넓히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좀 엇박자를 보였던 SK하이닉스 오늘 0.4% 하락합니다. 다만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만회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0.7%가량 하락하고 있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6%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조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기업들 좋습니다.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하더라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증권가 세 곳에서 나왔고요. 저 PBR 관련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정부의 밸류업 지원책 속에서 저 PBR 관련 기업들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KB금융이 어제 신고가 돌파했는데 오늘도 3%, 신한지주도 2.6%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금융지주사 삼성화재, 삼성생명과 같은 저 PBR 생명과 보험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나오면서 우리 시장 오늘 기술주 저 PBR 관련 기업들 모두 상승하는 긍정적인 흐름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2차 전지 대장주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빠지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는 오늘도 힘을 내주면서 지금 3거래일째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도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 괜찮고요. HLB 2.6%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 3%가량 빠지면서 어제여서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어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보합권에서 마감했던 비만치료제 관련 기업이죠. 삼천당제약이 4%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괜찮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2.6%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좀 길게 쉬어가면서 시가총액 10위권을 이탈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에 가까운 강한 상승 나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역시나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향 반도체 기업들이 어떠한 흐름 보여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금융과 보험입니다. 금융과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뒤에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의 시가총액 레벨업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옆쪽으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전기전자 업종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그룹 지주사가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제약바이오는 물론이고요. 가치주라고 불리는 지금 증권과 금융주들도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삼성전자 계속 상승 탄력 0.7%대에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에서 함께 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수를 조금씩 더 끌어올려주고 있고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2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장은 정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357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체크를 해보면요. 큰 변화는 없지만 1,380원대, 1,378원과 80원대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시장의 분위기를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눌 텐데 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나 눈높이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10만전자 이야기도 나오고 반면에 또 SK하이닉스와는 디커플링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예상보다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뭐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컨센보다 가이던스가 훨씬 더 좋게 나오게 되면 이건 확실한 이제 상승 추세를 가지고 단기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혹시나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가지고 계시다면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좀 더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시고 저는 최근에 뭐 지금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좀 12만 원까지도 삼성전자 목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1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퀄테스트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실적은 좀 잘 나왔는데 그다음에 레거시 쪽에서 ASP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잘 나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퀄테스트가 통과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 불안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빨리 승인이 나나 늦게 승인이 나나 중요한 건 승인이 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를 빨리 맞으나 매를 늦게 맞으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매는 맞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퀄테스트가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HBM 쪽에서의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그에 따른 또 CXL에 대해서 제가 최근 많이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CXL 시장도 지금 현재 점점점 시장의 캐파가 좀 늘어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캐시를 가져올 만한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 우리가 지금 현재도 저는 신규 매수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랑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좀 내려가고 있지만 이건 상대적인 투자 심리상에서 위축되다 보니까 내려가는 거지 이게 어떤 실적의 악화라든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어서 성공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SK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가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오히려 조정 구간에 있어서의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도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15%에서 30% 정도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만에 하나 그 정도까지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런 투자 심리가 좀 더 안정화되면은 어차피 삼성전자도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도 올라갈 거고 한미반도체도 올라갈 거고 그에 따른 소부장도 다 함께 올라가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은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홀딩 의견 지금도 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박수범 대표님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신리섭 소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일단은 실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게 되는데 신 소장님의 반도체 플레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는 9만 원대 다가서면서 조금 그 저항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9만 원대가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대표 주식 그냥 사주세요 해서 삼성전자 몰려서 샀던 구조대를 기다리고 계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 것일 것 같고요. 거기를 강력하게 돌파하려면 이거보다 더 큰 갭상승이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한진만 부사장은 SNS에 HBM3 12층짜리에 그때 젠슨왕이 어프로브드라고 승인이라고 매직으로 쓴 거를 올렸었고요. 최태원 회장은 그게 아니라 젠슨왕이랑 얘기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거든요. 여기에서 이미 여유가 SK 하이닉스한테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무조건 HBM3 12층짜리 이거 승인 안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도 계속 뒤처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9만 원대에서 막힐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SK 하이닉스한테 다시 공이 오겠죠. 그리고 오늘 특이할 만한 상황은 장비주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오히려 더 못 오르고 있거든요. DIT가 더 오르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양이. 그리고 부품 소재단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살짝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뒷단에서 미리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죠. 용액이나 가스 만드는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 이런 쪽으로 살짝 매기가 오고 있고요. 부품단에서도 원익 QNC라던가 하나 머티리얼즈 이쪽으로 살짝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움직이니까 이제 반도체 전체 HBM3 12층짜리 아까 그 한진만 부사장이 오른 거 젠슨왕이 립서비스인지 뭔지 매직으로는 썼는데 실제로는 통과가 안 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지금 DS 부분 실적이 좋은 걸로 판단이 되니까 아 이거는 반도체 D램 낸드 플래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닌가 해서 부품 소재단까지 온기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HBM3 12층짜리가 통과가 계속 늦어지면은 다시 SK 하이닉스 양 장비단으로 갈 확률이 높죠. 아까 전에 말했던 DIT나 STI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러 군데 뿌려놓던가, 그렇죠? 부품 소재, 장비 다 뿌려놓던가 아니면은 정말 찝어낼 능력이 있다면 아까 말했던 두더지 게임 하듯이 옮겨다니면 되는데 그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선을 못 잡고 있는 게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바이오예요. 지금 제약 바이오가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말씀드린 뭐 일라일이랑 노보노디스크가 뭐 약을 먹으면 시력이 좀 손상되니 그거 결과 나올 때 살짝 빠졌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약 비싸다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요소 나왔을 때 그때가 결국 저점 매수의 기회였던 거죠. 지금 보면은 HLB 신약 개발 쪽, 그다음에 알테오젠부터 시작돼서 ABL 바이오 1, 2, 3, 4번 타자까지 온 그 플랫폼 기술 수출 부분 있죠.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00당 제약으로 ADC에 엮인 것까지 날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로봇주로 온 거는 아마 테슬라에서 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순환매가 워낙에 빠른 거예요. 지금 아까 말한 듯이 에코프로비엠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2차전지가 하루 올랐죠. 그날 아침에 갭상승으로 잡으면 바로 물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6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테슬라가 처음에 시작이기 때문에 테슬라 전기차 때문에 올랐는데 그 다음은 옵티머스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움직이죠. 옵티머스 로봇이 움직이니까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가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SPG 같은 감속기도 오르고 있고요. 그럼 로봇이 오른다고 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0% 오르고 있는 걸 또 잡아서 윗단이 별로 없는데 잡는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페이스X 관련된 우주항공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물고기는 팔딱팔딱 뛰어서 많은 것 같은데 내 손에 남는 물고기가 없는 장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미리 판단해서 잘 하시는 분 아니면 그냥 아까 전에 박수원 대표 얘기하신 대로 삼성전자 이런 데 진득한이 있는 게 좋고요. 네. 여기 간단히만 얘기 드리면 삼성전자 이번에도 결국 맞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선만 오면은 평생의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맞았습니다. 삼성전자는 10년 선만 오면은 평생의 기회예요. 네. 그때는 자기 자산의 모든 걸 쏟아부어가지고 가족 회의를 해서 모든 걸 다 넣어야 돼요. 이번에도 증명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부수적으로 바이오와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또 어떤 업종과 종목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고은별 앵커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이 개장한 지 한 14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저희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투자자들은 HLB에 대한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역시나 FADA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HLB 파나진의 자회사가 식약처로부터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체외 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 허가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싱가포르를 통해서 HLB 그룹에 대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를 보면 로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로봇 테슬라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이슈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100% 무인 공정을 위해서 인간 형태를 하고 있는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 기대감,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 기대감이 오늘 다시금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SS에 대한 기대감도 나옵니다. 삼성 SDI 1조 원에 대한 계약 체결 이슈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그 계약이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우선 미국 최대 전력기기 ESS용 배터리를 대규모로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대한 그 퍼센티지를 봤을 때 1조면요. 지난해보다 11%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큰 수출 규모이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삼성 SDI는 물론이고 ESS 관련 기업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확인을 받고요. 그렇다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 상승률 상위 종목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올라선 모습인데요.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400억 원 규모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식약처 허가에 대한 이슈, HLB 파나진이 오늘 20%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이슈로 인해서 에브리봇이 20%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ESS 관련 기업이죠.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주도하고 있고요. YM텍이 ESS 관련 기업입니다. 메디콕스 같은 경우도 14%가량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콕스 역시나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로봇 관련 기업,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시총 상위단에서는 정말 강한 상승을 보이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리가캠과 바이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에이프로젠이 12%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 지금 가장 많은 거래량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자들의 매력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 지금 쏠리고 있고요. 지금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바이오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스템 바이오텍이 26%, 한가 부근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임상 3상에 대해서 1차 발표를 했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날아오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강스템바이오는 지금 26%가량의 낙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 로봇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이렌시스가 두 자릿대 강세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주들의 시장을 지금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개별 악재로 흔들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자, 시장 여전히 양시장이 상승 탄력 높이고 있고 코스닥이 그래도 좀 상승세를 조금 더 높이면서 0.5%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1%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도 시야를 넓혀보면 삼성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말씀드렸고요. 삼성 SDI가 공시를 또 아침에 올렸는데 이 북미에서 최대 ESS 배터리 공급과 관련된 언론 보도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넥스트에라 에너지와
공급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아직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 추후 구체적인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 다시 재공시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생명 같은 밸류어 프로그램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종목들 더 자세하게 봐야 될지 박수본 대표님 종목 한번 골라볼까요?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발표를 하는 날이었고 그에 대한 이제 결과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기업이 있죠. 바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LG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전장 쪽이라든가 그리고 가전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꾸준하게 매출이 참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LG전자 같은 게 지금 현재 4%나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제대로 잡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와 같은 회사가 하루에 10% 이상 올라가는 걸 1년이나 2년이나 볼 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흐름인데 자, 그런 흐름이 나올 때마다 만들어졌던 게 셔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제 5월 달에 지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날 10%의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거래량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LG전자가 앞으로 성공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성장, 어닝 서프라이즈라든가 이것만으로 하루에 10%를 절대 올릴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는 건 그동안 LG전자가 지지부진하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소외되는 분위기였어요. 이 분위기에서 10% 이상 올라왔다는 건 그동안 공매도를 쳤던 외국인이 가지고 있던 공매도 그리고 기관이 가지고 있던 공매도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공매도 물량을 이날 다 숏커버링으로 채워넣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셔커버링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 이제부터 주가 상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강한 상승 이후에 또 조정을 좀 받았어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여기는 전부 다 매수 시점이에요, 매수 시점. 예. 왜 셔커버링 물량이 들어왔고 셔커버링 물량이 들어왔다는 건 앞으로 주가를 상승하겠다는 거고 어닝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라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매수 시점이었고 지금 현재도 보시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전 고점이었던 지금 현재 5월달 가격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1만 3,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현재 가격이 11만 2,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안으로는 충분히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더 52주 신고가 랠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또한 지금 현재 가이던스 발표를 안 했지만 장중에 발표하겠지만 그 부분 또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 그렇게 된다면 LG전자 오늘 엄청난 상승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저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삼성전자도 좋지만 LG전자의 가이던스 발표도 주목해서 보면서 현재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오늘 뭐 장중에 아마 잠정 실적 발표하겠죠. 영업이익이 대략 9,800억에서 1조 내외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신리석 소장님은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 보세요? 예, 일단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돌파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자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반도체 업황이 전체 좋아지니까 반도체 소재 부품 쪽으로 온기가 오겠네. 공장이 돌아가야 부품 소재가 가겠네요. 가니까요. 그 알고리즘이 먹히지 않으면서 상승률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매기가 바이오로 가면서 바이오의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있어요. 여기서 관통하는 한 가지는 제약이든 바이오든 다 동일하게 하나의 컨셉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ADC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플랫폼 기술 수출에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이렇게 1, 2, 3, 4번 타자 순서대로 돌고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2번 타자인 리가켄 바이오가 오늘 월등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ADC 관련이죠. 그리고 3천 제약은 제약주지만 급등하는 이유가 ADC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DC로 묶여 있어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랑 다이지치 산교가 개발한 에너투라는 그 약물이 굉장히 그 부분에서 크리티컬한 어떤 저기를 갖고 왔죠. 이슈를 갖고 왔는데 그 뒤에
우리나라의 ADC 기술 혹은 무슨 요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술들을 통해서 더 좋은 예를 들어 ADC 항체가 지금 단일 항체라고 하면 2중 항체, 3중 항체를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에 그 눈독을 들이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삼천당 제약, 제약에서 삼천당 제약, 그 다음에 이 바이오에서 리가켄 바이오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쪽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침습 의료기기까지 왔다고 했죠. 중소형 화장품주에서 시작해서 오늘도 실리콘투는 또 강하지만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침습 의료기기, 비침습 의료기기를 넘겨갔죠. 클래시스나 제이시스메이카리나 비올이나 네.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어저께 다시 보톡스 필러주로 갔죠. 휴젤이라던가 메디톡스랑 이런 쪽으로 갔죠. 그러면은 보톡스 필러 다음에 아니면 세 개 같이 맞는 거 무엇입니까, 여성분들? 리쥬란 힐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파마리서치를 노려보는 전략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주로 매기가 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지금 오늘 삼성생명이라던가 보험주, 동양생명 이후에 삼성생명으로 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증권주에는 은행지주 회사라던가 그 보험회사보다 덜 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키움, 삼성, 대신, 미래 뭐 이런 것들을 노려보는 전략이 네.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 종목들을 봤고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핵심 키포인트 한 문장으로 요약해볼까요? 박수원 대표님. 저는 사자성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만성입니다. 네. 지금은 단타 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종목은 무조건 끝까지 가져가서 끝까지 먹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끌고 가서 수익 얻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고요. 신립서 소장님의 핵심 키포인트는요? 네, 저는 우리나라 잘 되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힘내라고 응원의 한마디를 넣어서 하겠습니다. 삼바춤을 추는 증시,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니고요. 삼성전자와 바이오가 춤을 추는, 거래소는 삼성전자, 코스닥은 바이오가 춤을 추는 증시, 같이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삼바 춤을 추는 증시까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장출발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오늘 시장 시초가에 공략할 볼 만한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 시초가 공략주 풍산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방산주도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 쉬어가고 있을 때 오히려 공략을 해보자. 오늘 매수가 시초가에 공략하셨으면 66,200원에 아마 체결이 되셨을 거고 목표 가격은 조금 높게 8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정고점 부근인데 자, 그럼 오늘 풍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시죠. 자, 일단 오늘은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풍산이 오늘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64,3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과연 정고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오히려 오늘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풍산의 흐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더 잘 갈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오늘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풍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비슷한 관점입니다. 결국은 가는 종목이 쉴 때 접근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그 MLB 기판 관련주라고 저희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MLB 기판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을 것 같습니다. MLB 기판은 이제 고다층 기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기판을 18층 이상
18단계 이상으로 이제 쌓았을 때 그 반도체 기판을 MLB 기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층을 많이 쌓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안에 회로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말이니까 그만큼 고성능의 이제 기판을 고성능의 그 칩을 만들 수 있게 돼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고다층 기판이기 때문에 이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각광을 받는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AI 때문인데요. AI 연산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고다층의 기판들이 필요한 반도체가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AI 가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MLB 기판을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만들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 이제 MLB 기판 자체가 굉장히 좀 귀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게 될 시장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2분기의 실적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보통 실적 시즌이 됐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얘기도 좀 짚어야 되잖아요. 2분기에 매출액이 한 2,100억 정도로 전년 대비 29% 늘어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72억 정도로 49% 늘어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라면은 이 이스페타시스를 실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공장을 7월 내에 이제 완공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 지금 공장이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고객사들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지금 수요를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공장까지 바로 이제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공급 대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ASP라고 하죠. 이제 단가를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단가를 더 높여서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공장을 증설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게 되면 비싸게 못 받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수요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못 높이더라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게 되면은 당연히 금액적으로도 더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주식에서 이야기할 때 P와 Q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어제 SK 하이닉스와 연동하면서 조금 조정받았는데 오늘은 또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가격대를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 조종기에 접근하는 거 가능하고요. 어제 조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 가능하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보더라도 전 고점까지는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최근에 있었던 레벨업 하단 구간인 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다시 한번 좀 추세 상승, 대세 상승 이어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 또 이스페타시스를 골라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더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체크하고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수첩 말말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몇 가지 꼽아본 다음에 돈이 될 만한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들고 오셨는데 첫 번째 인사의 발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 준공식에 참여해서 나온 이야기를 좀 들고 오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길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거든요. 네. 무려 이제 2억 5천만이 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망간이라든지 니켈, 네. 코발트.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3원이라고 해서 3원계 원소다, 4원계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니켈 부분에 있어서 그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이제 보유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선 회장이 2차 전지에 이제 배터리 셀에 대한 준공식을 참석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조코 위도도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그 멘트를 여러 가지 멘트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와닿는 멘트 중에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어로 이제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당연히 완성차로서는 세계 3위의 기업이고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우리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배터리 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동남아에서 이제 확대를 하겠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요즘에 현대차 그룹 정말 잘 나갑니다. 네,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요. 뭐 인도 IPO 소식도 전해지고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도 그렇고 현대차가 이렇게 주가가 잘 가면서 뭐 주주들 역시나 와 진짜 박스권 언제 돌파하나 답답하셨을 건데 속 시원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현대차 주가 언제나 20만 원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돌파할 것 같은데 결국 또 내려가고 맞아요. 내려가서 또 포기할 것 같으면 다시 돌파를 하려고 박스권을 갖다가 맴돌던 것이 현대차의 주식의 큰 어떤 특징이었는데 최근에 특히 올해 들어서는 20만 원을 훌쩍 넘어서 30만 원까지 이제 목전에 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현대차가 당연히 실적이 기반되어야지 이런 주가 흐름이 가능한데 사실 실적만으로는 이제 그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작년에 실적이 좋았거든요. 작년에 네. 실적이 좋았지만 차트 나오지만은 작년에 실적이 좋았지만 언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 전으로 왔다 갔다 한번 했어요. 그러면은 현대차 주가가 좋은데 현대차 실적이 좋은데 왜 그때는 이제 30만 원까지 못 가고 20만 원에서만 맴돌았느냐라는 관점을 가진다면 실적만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타당한 근거를 갖게 됩니다. 네, 뭐 실적도 좋았는데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좋은 실적 나왔으면 이제 피크아웃이다, 실적 줄어들 것이다라면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면 올해 들어서는 정말 다양한 이슈를 안고 주가가 날아오르고 있는데 뭐 그 이슈 몇 가지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아주 이제 의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금융권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아주 우호적으로 이제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 두 회사가 모두 그 주주 환원 정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으로 한다면은 회사에서 생긴 영업이익과 이제 순이익을 갖고 어떻게 주주들에게 돌려줄 것이냐라는 것이 주주 환원 정책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배당이 있고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사실 주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원하는 것은 자사주를 갖다 매입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시장에 내다 팔려고 보유만 하지 말고 자사주를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주주환원 정책으로 대표가 되는데 현대차랑 기아는 올해 더, 뭐 작년에도 그런 어떤 기조가 있었지만 올해 더 이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서 이렇게 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 유입이 많이 됐고 매수세가 증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기아의 어떤 차트를 도요타 차트를 같이 좀 보면 좋겠는데요. 그 작년에 현대차와 기아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박스권, 특히 현대차는 박스권을 머물렀고 기아는 사실 박스권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도요타의 주가는 사상 최고점 계속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많은 주주들이 아니 왜 현대차는 이렇게 못 올라가느냐. 도요타 1등 기업, 그 완성차는 도요타 1등 기업이거든요. 1등 기업 못지않게 현대차, 기아도 합쳐가지고 완성차 3위 기업인데 왜 도요타보다 못하느냐라는 불만이 많았는데 거기는 불만이 가장 큰 요소가 아까 말한 주주환원 정책이다. 그러니까 도요타 역시 이 윤석열 정부가 주주환원 정책을 갖다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계기가 무엇이냐면 일본 정부였어요. 니케이 225가 사실 연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었는데 과연 일본이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일본 증시가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느냐 찾아봤더니 일본의 그 기시다 정부가 사실 주주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가 엄청난 붐업이 되고 그래서 그걸 본따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해서 주주환원 정책, PBR 1이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임모점으로 그 당근도 제시하고 채티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합했던 기업 중 하나가 이제 도요타고 도요타 그래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경신했지만 물론 엔저의 효과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주주환원 정책 때문에 그 도요타의 주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주가랑 현대차의 주가가 갭이 상당히 벌어졌었는데 올해만 본다면 YTD로 본다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현대차는 38%, 기아는 29%, 도요타도 29%.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처럼 시총이 그 우량한 기업이 대규모 기업이 이런 도요타만큼의 그 YTD를 보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있지만은 현대차의 주주환원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부분 말고 또 다르게 좀 주주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주주환원 정책 외에도 현대차의 네. 어떤 주가를 막았던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순환 출자 구조였습니다. 네. 순환 출자라면 10대 재벌, 20대 재벌을 확대하더라도 주요 재벌 중에서 유일하게 순환 출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걸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현대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순환 출자를 해소하려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순환 출자를 해소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외국인 주주들이 그걸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해서 이제 일단 순환 출자 여전히 갖고 있는데, 순환 출자가 이제 왜 외국인, 특히 외국인 주주들에게서 호응을 못 받고 주가의 저해 요소가 되느냐? 순환 출자가 사실은 되게 근본적인 후진국적인 지배구조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 투자가들은 선진국형 지배구조, 투명한 지배구조도 자기들이 이제 투자할 때 중요한 요소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ESG라고 얘기하는 네. 그 주의 분야에서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순환 출자는 사실 현대차 그룹 전체의 마이너스인데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려고 있기 때문에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해소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장애물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 승계 작업,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회장, 아들 정의선 회장 가는 승계 작업에 있어서 순환 출자가 또 다른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대차가 박스권을 머물렀던 이유 중 하나 그거였는데, 그러면 여전히 박스권에 머무르고 실적도 동일하게 좋은데 왜 현대차 주가가 올라갔느냐? 아까 말씀대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호응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현대차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우린 능동적으로 현대차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현대차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나타냈던 그 포인트를 보게 된다면 정의선 회장이 18년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실적도 점점 더 좋아지고 되게 공격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세간의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지분 구조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신속한 결단을 내리는 것도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가 보통 남자들이 한창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하는 나이가 40에서 50대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30대는 아직은 뭐 이렇게 실수도 많고, 네. 근데 보통 회장들이 자기가 그룹 총수로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물려받아서 회장을 되는 게 40대 중반, 늦으면 50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 사실 의욕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정의선 회장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은 그 정몽구 회장의 유일한 독자이기 때문에 승계에서 무슨 뭐 경쟁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었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정의선 회장 간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정몽구 회장이 그걸 갖다가 의외로 뒤늦게 이제 물려주기 시작하면서 거의 그것에 대한 자본이 있었습니다. 독자인데 어떤 자본이 있었느냐? 결국은 정몽구 회장과 같이 현대차 그룹을 일군 가신그룹이 있는데, 가신그룹 입장에서는 정몽구 회장 체제가 물러나고 정의선 회장 체제가 이제 안착이 된다면 가신그룹도 동반 퇴진해야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렇다면 본인들의 어떤 그 일자리라든지 본인들이 누렸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동반적으로 이제 그 삭감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의선 회장 체제가 올라선 것을 이모저모 계속 막았어요. 그에 따라 정의선 회장이 뭐 소가리도 하고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정의선 회장 체제가 들어서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했고,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세계 주요 완성차들도 선뜻 머뭇거렸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 과감하게 결단을 내었죠. 돈이 많이 들고, 비록 우리가 그때만 해도 5위권이었는데 우리가 비록 5위권이지만 과감하게 전기차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 결실이 아이오닉, 현대차의 아이오닉, 기아차는 EV 시리즈죠. 이것 때문에 현대차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던 계기가 됐고, 근데 전기차가 한창 잘 나가고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퇴조 기로에 있습니다.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한 번의 큰 변곡점이 맞을 텐데, 이걸 완성차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흐름이 뭐냐면 다시 하이브리드라는 흐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요타 완성차 1위로서 이제 그 국가를 했던 것인데, 현대차도 발빠르게 전기차 열심히 했는데 하이브리드 다시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하이브리드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중에서 마케팅으로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 내놨다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는 거고, 또 현대차가 또 원래 열심히 투자했던 수소차 또 다시 또 이제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의선 회장 체제가 안착이 됐기 때문에 발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민첩하게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개발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에 힘입어서 주가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노조 측이 10일과 11일 부분 파업을 예고한 만큼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첫 번째 인사의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다음 인사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포스코 그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이달 1일이죠. 정말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포부를 밝혔는데요. 네, 매출에 대한 성장,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포스코 그룹의 장인하 회장이 네. 취임 100일을 맞아서 포스코의 이제 본거지, 실제로 법적인 본사도 이제 포항에 있거든요. 네. 그 포항에서 직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 향후 이제 2030년이 됐을 때 시총 200조를 달성하겠다라고 포부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시총 200조라면 현재 포스코 그룹 전체, 현재라는 표현이 약간 어폐가 있긴 하지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포스코 그룹의 현재 연말 기준 전체 시총이 한 70조쯤 됩니다. 70조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배. 6년이 남았는데 네. 3배로 불리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주주들에게는 이제 엄청난 이제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갖다가 설레게 하는 그런 포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장인호 회장이 이 포부를 발표를 하면서 포스코 그룹과 임직원들에게 또 대외적으로도 포스코가 한 번 더 약진할 터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이런 맥락으로 아마 그런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 지난해 기준으로 126조 원이고 시가총액을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이 한 70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가 161조거든요. 예. 네, 그룹시총 다 합해서 그걸 뛰어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이렇게 산업에 좀 뛰어든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총을 키우겠다면은 지금 있던 주력인 회사가 철강과 이제 그 2차 전지거든요. 소재, 네. 그 2차 전지를 갖다 앞으로 3배로 늘리겠다 얘기인 건지. 2차 전지 세벤. 네. 2차 전지 3배 늘리겠다 얘기인 건지 아니면은 철강을 3배 늘리겠다 얘기인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신수전 먹거리 사업을 가져와서 네. 그거를 갖다 더해서 가지고 200조를 달성하겠다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명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네. 그나마 좀 얼핏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새로운 사업 중에는 이제 그 우주 항공 분야 이걸 갖다 우리가 키우겠다. 결국 2차 전지랑 같은 맥락을 할 수 있겠지만 포스코는 원래 철강만의 기업이었는데 철강에서 쇠를 갖다 연구하다 보니까 비철금속도 연구하고 네. 비철금속도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서 2차 전지가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전임인 최정우 회장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펼쳐가지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같은 소재 분야를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우주 항공 분야로 우리가 한 번 더 발돋움을 하겠다. 그래서 세 가지의 축으로 200조를 갖다 일구겠다는 것이 포스코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사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도 그렇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지 않습니다. 지금 포스코 그룹에 2차 전지 포함된 섹터 자체도 또 종목들도 흐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라는 포스코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다 봐도 회사의 아직은 주력은 철강인데 네. 근데 사실 주가의 움직임은 철강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고 그렇죠. 2차 전지 업황이 좋을 것 같다. 2차 전지가 잘 팔린 것 같다. 전기차 호황이 좋다. 이러면 포스코홀딩스 같이 주가 갔다가 테슬라 주가가 꺾어지면 포스코홀딩스 같이 주가가 꺾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에서는 철강보다는 사실은 2차 전지의 성패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한다는 것이 분명하고 네. 그럼 아까 말씀 200조를 가지려면은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어떤 아이템을 내놔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대선을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진입을 한다면 사실 2차 전지 업종에게는 날벼락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EU도 사실은 뭐 어저께 사실 공시화됐지만은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46% 관세를 매기겠다 했어요. 네. 이것도 역시 2차 전지의 악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전체적으로 어떤 그 시장 상황을 포스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조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타당하냐라는 이제 의문을 좀 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철강 자체도 이미 뭐 포화 상태이고 산업의 성장성을 논하기에는 좀 무의미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이 나오는 것 같고 대안으로 항공과 우주가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담회에서 이렇게 성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사실 그 지배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 홀딩스에서 또 그날 간담회에서 장인하 회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0조보다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지배 구조 개편하는 핵심이 뭐냐면 임원들과 그리고 임원 중에서 CEO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임원과 CEO를 갖다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내놓고 그에 따라서 임원을 갖다 선정하고 임원 중에서 CEO를 갖다 선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은 사실은 미국의 유수의 기업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필립 피셔 같이 성장주의 그 데브라우스 이분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것 중 하나가 너네가 과연 지금 CEO가 잘하지만 언젠간 네. CEO가 죽지 않느냐. 언젠간 CEO가 건강이 나빠지고 연루해져서
그 다음은 CEO를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후속 CEO를 갖다 승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걸 접했을 때는 네. 그게 또 중요한가 싶지만 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포스코 그룹이 임원 육성 정책과 함께 또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우진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케나우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